반도체도 배터리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엔 좀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라든지 제가 실적주라고 강조했던 이 세 가지 섹터에서 유의미한 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실적이 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꾀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월에 좀 오를 만한 종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3월이 다 끝나가잖아요. 네. 3월달 수익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3월달 수익은 그냥 평상시에 제가 보통 2,000, 3,000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한 1,8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4월 초반에는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까에 대한 주제잖아요. 시장의 돈이 과연 어느 업종으로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주도주 업종이 뭔지를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알려면은 제가 지금 수익 실현한 것을 보면은 그게 좀 극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뭐 텔레칩스라든지 하나마이크론, GST, AD테크놀로지, PLB, 인텍플러스, 네오셈, 네페스아크, 텔레칩스 대부분 다 반도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 갈수록 뭐 필옵틱스라든지 현익시스템, 미용기기의 비올, 전력의 일진전기, 배터리의 필에너지라든지 뭐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좀 다양한 업종들로 분산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엔비디아의 차트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를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천천히 모아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돈은 결국엔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이용할 것인가를 보면은 삼성 SDI가 포함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일부 이동을 했고 나머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된 방산, 비올이 포함된 미용기기 이런 식으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전체 섹터가 조금씩 순환매를 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시장의 주도주 또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4월에 어떤 업종에 주식을 넣으면 좀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반도체도 배터리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엔 좀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방산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엔터라든지 항상 제가 실적주라고 강조했던 이 세 가지 섹터에서 유의미한 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전체 시총에 대비하면 비중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업종 전체에서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4월에 좀 오를 만한 종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방위산업 섹터인데요. 뭐 방위산업은 아무래도 항공우주랑도 연관이 돼 있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굉장히 대두가 된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 좀 더 커지고 있다. 거기다 또 수주까지도 최근에도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서도 항공우주의 약간 성장주 특성도 좀 지니고 있고 재료도 끊임없이 나오는 섹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대장주는 시총이 가장 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연봉을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올해 나왔죠.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 무려 한 70% 정도 올해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추세에서 봤을 때 한 21선 19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RG 넥선인데요. 작년에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LRG 넥선이 상한가 전에 추천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그런 재료가 발생함에 따라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2024년 3월 11일에 19만 1,300원인데 그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4월 초에도 다시 한번 10% 이상의 큰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기기 섹터인데요. 미용기기 섹터는 재무제표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비올의 재무제표 22년에 매출이 311억, 23년에 425억, 24년에 612억 그리고 순이익도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비올과 이제 클래시스를 비롯한 미용기기 섹터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50%에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비올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3월 11일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무려 역사적 신고가 나오면서 약 40% 정도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주들은 급락을 하게 되면 좀 자신감 있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비올이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50%인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20% 정도 역사적 신고가가 20% 정도 남았고 원테카 같은 경우는 무려 한 60% 정도가 이제 신고가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상방의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총 2조 3천억 정도 되는 클래시스를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엔터주인데요. 사실 엔터주는 제가 한 4개월 전에 추천을 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하이브의 신인 발표라든지 SM의 NCT
비지빌리티가 조금 좋은 호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실적지라고도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뭐 SM 같은 경우도 이동평균선이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재료가 발생함과 함께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42만 원 대비해서는 여전히 반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SM가 같은 경우도 고점인 16만 1,000원에 비하면은 거의 반 정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SM과 하이브 모두 저점에서 현재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지금 보기에도 괜찮은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돼야 될 거는 주도주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시기라는 것이고 조정을 받는 시기에는 그 수급이 방산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6개월, 1년 이렇게 끌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런 곳에 수급이 돌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로만 매매를 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월 달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엔비디아가 3월 28일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약 한 8%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요. 21선을 잘 지지는 하고 있지만 2023년 1월 대비해서 108달러였던 거에 비해서 약 지금 974달러, 한 8배 정도 성장을 했죠. 저도 챗GPT가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배나 오른 건 정말 많이 오른 거다. 미국의 선도 업종인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도 조정을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모아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기다릴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데 갑자기 태양광이 급등하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국내 시장에서도 소외되었었던 미용기기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너무 과대낙폭해서 반도체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되었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보신다면 4월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코스피 차트를 당연히 봐야겠죠. 코스피 차트는 23년 10월 31일 2273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고요. 오늘 2024년 3월 28일 기준으로 2750이거든요. 그럼 2800에 거의 다 달았다는 건데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6월 25일에 3,300이 어쨌든 최고점인데 거기에서는 여전히 약 한 35% 정도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직은 상방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증시 동조화 현상이 크기 때문에 S&P 500, 다우존스 역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올해 뭐 20% 최소한 조정은 필수적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700에서 2800 박스권을 이루면서 지수만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 동향을 봐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3월 20일, 3월 21일, 3월 26일, 3월 27일 모두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24년 3월 20일에 삼성전자가 무려 5.6% 상승하는 굉장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5% 상승한다는 거는 정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엔비디아의 이제 잭슨왕이 삼성전자의 이런 HBM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이런 큰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동안은 사실 SK 하이닉스에 조금 편중돼 있던 HBM이 이제 삼성전자도 HBM을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것에 대한 좀 비중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어쨌든 삼성전자가 다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죠. SK 하이닉스가 사실 시총 상위 기업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딱 두 개만 봐도 당연히 반도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세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와 SK만 따져도 시총이 전체 비중의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시총 30%에 육박하는 기업인 반도체 기업들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수가 특별하게 하방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반도체를 떠올렸으니까 당연히 또 하나 떠올려야 될 게 있죠. 작년에 3월부터 7월을 이끌었던 배터리인데요. 완전히 삼성전자와는 반대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시총 3위인 LG에너지 솔루션은 7월 26일 62만 원을 찍은 이후에 현재 40만 원대까지 약 한 40%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배터리 소재 업종인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하락하는 차트. 다만 지지는 좀 더 견조해지고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 4월 78만 원에서 2024년 1월 26일 34만 원까지 8개월 동안 반토막이 났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한 25% 정도 상승하는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리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고체를 시작으로 해서 배터리 소재까지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는 조금씩 수급이 분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반도체는 역시나 강한 모습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배터리는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다. 다만 하방이 견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때는 어떤 종목을 좀 추천해 주실 건가요? 실적 시즌이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엔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도주 업종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인데 4월 중순 정도 되면은 미국에서도 실적 시즌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